안녕하세요. 신바람 길라잡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보증사로부터 거절되었을 때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법으로 명시했으니 이제는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만든 임대제도여서 그런지 많은 곳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전 영상에서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 영상을 설명 끝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내가 미가입 조건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8월 18일에 보증보험 가입을 법으로 명시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죠. 그 만료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오는 올 8월 18일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임대하면서 신규나 재계약을 해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8월 18일 이후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까짓거 보증보험 하나 드는 게 뭐 대수이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겪으며 살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때 되면 보증보험 들어야겠구나 했는데, 이게 뭐야?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너무 치솟아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허구의 경우 보증보험 거절 건수가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보증보험사 이거 아니면 이거 우리나라에 딸랑 2개밖에 없어 독점 아니냐고 불평하는 마당에 서울보증이 확실히 답을 주었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대비 수수료를 10배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법 시행 이전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법이 시행되면서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했더니 보증보험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 불가라는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년의 유예기간이 다 되었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분명 지금 시청하는 몇몇 분들도 같은 말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야 처음 겪는 일이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분들 경험과 사례를 연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한다면 가입 불가라는 통보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증보험 가입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산정공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했으니까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산정공식을 적용해서 보증금액을 계산한 결과가 0보다 많으면 당신은 보증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을 방문해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좀 전에 독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보증보험사는 이곳 2곳밖에 없으니까요. 괜한 곳 찾지 마시고 이곳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 서울보증이 허그보다 10배 정도 비싸다고 했죠. 괜히 힘 빼지 마시고 허그로 바로 가시는 게 호객님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겨우 없는 시간 쪽에서 보증보험 들려고 갔더니 담당자가 몇몇 사람들에게 가입 불가라고 통보한다고 했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증보험사도 건실하지 못한 임대주택을 함부로 보증했다가는 나중에 보증금액을 모두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보증사 내부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조건 기준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보증보험 가입 조건인데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만족해야 보증사에서도 임대 건물이 건실한 상태로 평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보증사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건물을 검토하고 평가하는지 알아볼까요? 조건 1의 경우는 근저당 최고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눴을 때 60%보다 작아야 합니다. 즉, 은행에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서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조건 2의 경우는 조건 1에다 보증금을 추가했을 때 100%보다 적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 건물에 돌려줄 보증금이 많으면 그것도 다 빚이기 때문에 보증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있고 이분이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원룸 공시가격이 1억이고 근저당 1억이 잡혀 있어서 전세를 6천만 원에 드렸습니다. 위 임대 조건을 가지고 조건 1 공식에 대입하면 77%가 나와서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이 왜 130%가 되는지 알고 계시죠? 감정평가액 적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산정 시 우리가 잘 아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너무 적죠. 그럴 경우 너무 불합리하니까 공시가격에 여기 적용 비율을 곱해서 시세와 비슷하게 가격을 올려 사용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공동주택이 9억 미만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13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건 2를 볼까요? 조건 2는 조건 1의 공식에서 보증금을 추가한 것입니다. 공식에 보증금 6천만 원을 추가하면 123%가 나옵니다. 이 역시 100%를 초과해서 보증보험 가입 불허 대상입니다. 이럴 경우 당황스러운 나머지 보증사 직원에게 소리쳐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지만 그 담당자도 그저 회사 평가 지침에 따라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정한다 해도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넋놓고 주저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연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1과 조건 2의 공식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간 근저당 최고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돈이 있으면 벌써 그렇게 했지 라고 말씀하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부동산 상황이 근저당 최고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 1을 만족하기 위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과 비교해서 좀 더 인간적이기는 하지만 세입자와 돈 문제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정부가 법으로 정했으니 안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해 봤습니다. 상황이 어렵게만 돌아가다 보니까 안 좋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작년과 올해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내 주택 가격도 덩달아 올라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재산세 고지서 받으셨죠? 금액 빼고 많이들 놀라셨을 테지만 세금 낸 만큼 좋은 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등록 임대사업자라고 5%만 임대료를 못 올리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주었기 때문에 조건 1과 조건 2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그만큼 부족한 돈을 마련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인데요. 제가 직접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 공시지가 상승 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근저당 최고액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생겨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직접 해보시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사실이니까 대출 비율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세는 많이 냈어도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 1을 만족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인데요. 이게 세입자가 이해한다면 서로 윈윈 하는 방법인데 워낙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금리 경제 상황이다 보니 임대인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자 정부가 이를 막으려고 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을 만들어서 고시하고 있죠.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인데요. 현재 월차임 전환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월세 5% 이상 받던 시절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지요.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세입자와 협의하시면 어쩌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금을 낮추기 위해서 돌려받은 돈을 세입자가 차라리 은행에 이율 좋은 적금으로 넣어놓는 것이 이자가 더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매달 월세를 내야 한다는 점과 월세가 전세보다 불리하다는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서 합의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보험료 내는 것은 일도 아니죠. 보증보험료는 보증금액에 보증요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증요율은 여러분 부채 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공시가격 1억, 보증금 5천, 근저당이 7,800 정도 있다고 할 경우 임대기간 2년 동안 약 2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험 하나 들자고 엄청 고생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확인해 보니까 좀 허탈하기는 하네요. 참, 보증보험료는 임대인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할 때 보험료 25%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월세로 전환하자고 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위에 링크해 놓았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